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2월 동안 마무리해야 되는 초보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어서 조금 방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었어요. 지금 좀 마무리가 됐고 여러분과 함께 다시 공부하려고 나타났습니다. 오늘 함께 할 부분은 완벽한 각색 가이드에서 신을 점검하는 방법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신을 쓰셨을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신이란 것이 우리가 시나리오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시나리오가 구조듯이 신도 7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나리오처럼 신도 실질적으로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좋은 시나리오 작가는 이렇게 안 돼요. 가능한 한 그 신의 7개 포인트 중 늦게 들어갔다가 그 신의 포인트가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나와버린대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가고 빨리 나오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포인트를 남겨두고 나와야 되냐면 이야기를 끌고 나가거나 캐릭터를 빛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포인트 혹은 두 가지 포인트의 기능을 가진 것들을 설정해주고 보여주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쓰신 어떤 씬들이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삭제하셔야 된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섹스피어 인 러브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신의 이야기 중간 부분, 즉 토머스로 분장한 비올라가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신의 일상은 비올라가 보낸 섹스피어의 사랑 편지를 그녀가 급하게 읽는 장면에서 시작해서 엑세스가 그녀의 방에서 장광서를 이야기를 막 늘어놓는 장면으로 이어져요. 그녀가 비올라로 돌아올 때 약간의 잡다한 장면도 있다고 해요. 그 씬에서 사건의 발단은 엑세스가 비올라와 함께 비올라의 결혼에 대해서 그녀의 아버지와 계약을 맺었다고 선언하는 대목이고, 이 장면에서 비올라는 여전히 씬의 주인공이기는 하지만 그녀가 결혼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순간 변하게 돼요. 이제는 엑세스가 주인공이 될 차례인데 그는 목표가 있어요. 비올라와 결혼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그녀를 버지니아로 데려가는 거래요. 씬의 1막이 그렇게 끝이 나는데요. 이 씬의 터닝 포인트는 그가 그녀를 붙잡고 키스를 하는 대목이에요. 이제 그녀는 그의 뺨을 한 대 치는데 씬은 돌변하고 엑세스 역시 간청,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한 간절히 간청을 해본대요. 그것이 강압적이고 다그치는 태도로 변하기도 하고요. 비올라에게 있어서 로우 포인트, 최악의 상황은 그녀가 그와 함께 미국에서 지내게 될 거라는 것이라고 엑세스가 말하는 장면이래요. 최후의 도전에서는 엑세스는 그녀를 여왕에게 소개함으로써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동의하게 함으로써 그녀의 반대를 극복해내는 장면인데요. 그녀로서는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장면이기도 하대요. 이제 포인트가 만들어졌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이 씬에서 보여지지 않는데요. 한 씬에서 처음과 끝 포인트를 건너뛰는 것은 흔한 일이기도 해요.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신 문 콱 열고 들어와서 뭐뭐뭐뭐 하고 이런 걸 다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씬의 포인트만 남겼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을까? 문을 닫고 나갔을까? 인상을 쓰고 바라보고 나서 안녕 잘 있어까지 하고 돌아왔을까? 이런 부분까지는 묘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후의 행동으로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을지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씬의 전체를 머릿속으로 그리신 다음에 최대한 늦게 들어가셔서 포인트만 보여주고 빨리 나오시면 됩니다. 주인공이 극복해야 할 장애물 대립들이 필름 길이보다 더 긴 것처럼 여러분 각각 씬에서 작은 대립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씬의 시작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상대방은 주고 싶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인공, 씬의 주인공은 항상 그것을 원하는 것을 방해받아야 돼요. 혹은 정반대의 무언가를 원하기도 해야 돼요. 그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각자가 혹은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 그 신의 시작인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한 싸움은 중간이고, 이 편 아니면 저 편의 싸움에서 이기는 순간이 신의 끝부분이에요.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진다는 거죠.
모든 씬에서 필요로 하는 하나의 요소이자 중요한 특징은 바로 씬 간의 대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세이브 더 캣 같은 경우에도 씬에서 대립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의 씬 리스트나 여러분이 쓰신 시나리오를 보시면서 씬의 대립이 있는지 살펴보래요. 여러분이 묘사한 각각의 씬마다 정확하게 어떤 대립이 존재하는가, 어떤 주인공의 내면적 대립도 상관없고요. 상대가 있는 대립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전체 씬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개의 이런 장면들을 모을 수 있대요. 모든 비트가 대립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 이를테면 이런 거요. 아, 바닷가 인서트 장면, 이런 것들은, 대립을 가지고 있지 않죠. 어, 그 설정 쇼트 이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대립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대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대립이 어떤 씬에서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주인공이 화장을 하는 장면마저도 대립하는 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유념해서 보세요. 그럼 필요한 씬과 불필요한 씬이 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음, 여러분이 어떤 씬을 정말 재미있고 드라마틱하고 눈물까지 나게 하는 씬을 만드셨다고 해요. 근데 그 씬이 가정을 해보고 그 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흐름과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씬을 지워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어,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드시는 이제 감독님들과 얘기를 할 때 보면 감독님들 어떤 장면을 찍고 싶어서 그 씬을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솔직히 시나리오 작가로서는 어, 그렇게 해도 되나? 그 씬을 위해서 이게 존재해도 되나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의 전개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좋은 장면을 가지고 넣으실 수 있지만 그의 전개에 도움되지 않고 장면 자체가 멋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적은 회심의 씬이 있다면 그것을 지우고 생각하는 것을 과감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니면 그 시나리오를 읽는 사람들이 이게 뭐야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야기에 도움이 안 되거나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씬들을 지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씬을 어떻게 각색할 것인가? 씬에 시작과 중간, 끝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대립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대립의 과정과 우리가 그 시나리오를 시작하고 끝낼 때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작은 아씨들, 게이샤의 추억 등의 작가 로빈 스위코트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목표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기를 원한다 라고요. 대개 각각의 캐릭터는 서로 다른 무언가를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립과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신의 시작 지점에서 캐릭터의 감정과 태도가 어떠한지,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 쓸데없이 걸어가는 장면이라든지 문을 여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지 않게 돼요. 정말 필요한 것들만 하기에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 씬을 설정하셨을 때 얘 캐릭터의 감정과 태도, 궁극적인 목표를 정확하게 인지하신 다음에 웃는 것에서 시작할지 혹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보면서 짜증내면서 시작할지에 따라서 씬이 엄청난 차이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명확하게 하시지 않으면 몸이 건조한 장면에서 시작해서 웃게 만드는 데서 끝이 나는 그런 씬이 될 수도 있대요. 여러분이 쓴 씬에서의 주인공들이 변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씬을 통해서 감정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그 씬의 주제와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야기를 처음으로, 맨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옮겨가는 원동력이 된대요. 장애물을 제공하고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캐릭터에게 약간의 빛을 비추는 비추는 것이 될 수도 있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씬을 우리 손으로 쓰는데도 그 씬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 씬에서 우리 주인공의 감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저 또한도 생각을 안 하고 이야기 전개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캐릭터가 사라져요.
제가 초고를 쓰면 초고의 초고 단계에서는 이야기의 스토리밖에 없어요. 사건들 배열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시나리오를 이렇게 읽어보면 캐릭터가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작업을 한 다음에 캐릭터 작업을 다시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씬에 활력이 불어넣어진다는 것을 제 스스로 느끼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그 씬의 주제와 목적, 거기에 들어있는 캐릭터의 목적과 그리고 감정이 중요한지 우리 스스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고민을 해보시고 시나리오를 점검해 보시라고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캐릭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씬에서. 그러면 배우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캐릭터를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해요. 자, 배우가 씬을 바라볼 때 배우는 두 가지로 본대요. 하나는 감정, 다른 하나는 목적이래요. 배우는 씬을 보고 그 씬의 처음에 가져야 할 감정을 생각한대요. 그리고 감정이 씬 전체를 통해서 똑같이 유지되도록 고민을 하고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감정을 변화시킬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만 변하게 연기를 한대요. 그렇다면 우리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씬에서 목표가 무엇인지 배우는 그것을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를 이 씬에서 말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대사와 묘사, 그러니까 묘사라는 건 행동이에요. 이 두 개로 이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캐릭터는 행동이고 행동은 대립이고 대립은 곧 드라마를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대립을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보여주는 게 바로 캐릭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립은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의 장애물들이라는 거죠. 자, 이런 대립과 충돌이 벌어지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게 되냐면 악당이든 단순히 반대의 목표를 가진 사람이 오든 반대의 힘이 존재한다는 걸 명확하게 함으로써 알게 돼요. 혼자서 해야 되는 씬에서는 반대의 의도를 가진 나의 자신 내면이 명확하게 존재했을 때 갈등하는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없을 때는 갈등이 잘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각각의 개별적인 액션씬은 어떻게 영화에게 맞춰져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모든 씬은 이야기 전개에 맞도록 만들어야 되고 어떤 시퀀스가 가끔 영화 전체에 어떻게 연관이 맺혀지기도 하고 오프닝 시퀀스를 제외하고서는 시퀀스들이 전부 다 이 씬이라는 것, 씬은 시퀀스는 영화 전체의 전개에 도움이 되도록만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씬은 이야기를 앞으로 나가게 할 거예요. 중심 목표의 일부는 그 씬에서 달성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씬이 목표를 가지고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는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존재하듯이 씬은 영화 전체의 이야기 흐름을 위해서 존재하는데요. 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행동을 유발하는 대립이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씬에서 가장 늦게 시작하고 씬의 엔딩이 만드는 그 씬이 끝부분이 나올 필요는 없고 그 끝부분이 나오기 전에 씬에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목표가 해결되고 나면 바로 끝내셔야 된대요. 그래야지 이야기가 빠르게 전개되는 영화를 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쓴 시나리오를 보시면서 대립하는 부분이 있는지 주인공이 아니든 누구든 주인공에게 그 씬이 원하는 게 주인공 자신이든 아니면 타인이 주인공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파악해 보래요. 그래서 그 안에 대립이 있나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넣으셔야 되고 정말 대립이 들어갈 수 없는 장면이라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대립은 씬을 만드는 열쇠래요. 저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시퀀스는 공통된 흐름과 목적을 가진 씬들의 모음이에요. 씬들은 일정 시간과 몇 개의 로케이션을 거쳐가지고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같은 주제를 가지는 결합체들이거든요. 이런 씬들이요. 이런 씬들이 모여가지고 같은 주제와 목적을 해결하는 것이 시퀀스라는 거예요.
물론 씬 안에서 영화적 구조를 가지는 것처럼 시퀀스도 마찬가지로 씬들을 이용해서 영화적인 구조를 가지게 돼요. 7가지 포인트. 쉽게 말하면은 뭐 기승전결일 거고, 이 7가지 포인트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 포인트에서 한번 비트 시트, 여러분이 쓴 이야기의 줄거리들을 한 줄씩 적은 것들을 비트 시트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생각대로 얼마나 잘 쓰였는지 살펴보래요. 씬들을 보아서 납득할 수 있는 시퀀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대요.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시퀀스의 모든 씬들이 딱 맞아 떨어지진 않을 거래요. 그러면 맞아 떨어지지 않는 어떤 씬들을 찾아서 그 시퀀스의 목적에 맞도록 다 바꾸셔야 된대요. 주인공가 저기 있어야 되고, 대립이 있어야 되고, 늦게 시작하고, 빨리 끝맺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7개의 포인트 구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씬을 한번 점검해 보시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씬들이 풍부해지고, 각 씬들이 풍부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영화 자체가 풍부해진대요. 여기서 말하는 늦게 시작하고 빨리 맺기와 주인공의 어떠한 대상과의 대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씬들이 대립이 없이 흘러가는 씬들은 굉장히 캐릭터의 특징을 보여주기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씬들을 점검하시고 저도 제가 쓴 시나리오의 씬들을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좋은 시간으로 좋은 글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마음을 편하게 글 쓰기 위해서 집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글을 쓰면서 제가 집중을 얼마나 잘하나 봤는데 어떤 날은 정말 종일 앉아 있었는데 2시간밖에 집중을 안 하고 있어서 정말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그것을 자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저와 함께 집중해서 좋은 글 쓰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장하면서 조금 더 좋은 작가가 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자주자주 뵐게요.